지금 검찰이 말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해서 이거 재수사하라.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수사 보안권 문제가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찰도 아주 우스운 게 아니 거기 압수수색 영장 다 받아서 대통령 기록물 봤을 거 아니에요. 봤죠. 그런데 그게 뭐 보니까 한 100여 불 정도다 네. 하는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90여 불인가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아주 작게 신문에 보면 조그만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대통령 기록물 관련 압수수색을 했던 건 찾아봤더니 특활비 사용 내역 중에 김정숙 여사 옷값으로 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 이래서 확인할 수 그게 없더라, 이래 나오죠. 무혐의의 근거로 삼은 건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국민들은 어떤 의혹을 내놓고 있느냐면 특활비가 교묘하게 딴 데로 흘러가고 지금 현금으로 김정숙 여사가 옷을 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 아예 그래서 제가 수사할게요. 봤더니 없는 기록이 없는데요라는 아니 동문서답을 그런 지금 근거가 얘기를 하고 없다는 있는데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유모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관문권으로 썼다. 그래서 적어도 언론이 또 찾아낸 게 적어도 1,200만 원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김정숙 여사 관련한 사진 이 사태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될 것 아니 같은데 무슨 옷이 몇 벌이라고 그래요. 지금요 지금 일단 저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 예, 사진입니다. 저 저 사진 보신 적 이야, 있죠? 저 유명한 사진. 예, 또 한 저거 번 한번 보니까. 확대 됩니까? 이야. 예, 저거 사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와. 2017년에 정미영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정미영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 아니 도대체 김정숙 여사 그동안 옷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수억 원어치 세금으로 쓴 거 아니야?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게 지금 네. 서 있는 저 인물이 동일 인물인 거죠? 동일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요? 네, 김정숙 위부터 여사. 쭉 좀 훑어주세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가 당시에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정숙 여사는 지금 한국의 미를 해외에 알리고 있어. 그리고 옷을 수선해 가면서 입고 있어. 우와. 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간 조선이 패션 전문가를 동원해서 자, 김정숙 여사가 지금 옷 수선해서 입고 있는 거 맞냐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거 보니까 저기 고급 디자이너 옷이 뭐 꽤 있는데요. 아니요. 저거 수선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요라는 이제 기사를 싣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특활비 지출 내용,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액세서리, 의상, 구두 이거 의전 비용과 관련된 모든 예상 편성 안을 좀 내놔라. 나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이다. 국민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사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청와대가 no 안 돼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가안보,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 관련 품위 유지비 및 의전비 정보 보고 공개를 거부를 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옷이 지금 국가 안보의 정보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이제 논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이 2019년 3월에 정보 공개 소송을 이번에 아예 제기를 합니다. 네. 소송을 내면서 납세자는 예산 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공무원은 영수증을 첨부할 의무가 있다. 집행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10일에 법원이 법원 공개하겠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공개하세요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자 청와대는 또 항소를 합니다. 네. 그게 강제력이 있다 없다가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버티다 이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하였으나 이 대통령 결국은 기록물로 지금 넣어버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결국은 김정숙 여사를 개인을 강요, 업무상 횡령, 특가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 특경법에 아마 국고 손실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아까 저 옷 사진 있잖아요. 청와대 얘기 한마디만 더 예, 할게요. 예. 이러니까 소송 피소를 당하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거 거짓말이다. 의상 구매는 모두 사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탁현민 관련한 여러 이제 발언들이 있는데 탁현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 여사님께서는 옷을 다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라고 김어준 방송에 이 사건 전후로 하여서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사비로 구매하였고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한복을 만들었던 장인들이 요 인터뷰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요, 저는 현금으로 받았는데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관봉권 받았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취재를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받은 곳에서 관봉권, 한국은행이 그 외부로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주는 이 관봉권이 그대로 찍힌 사진이 취재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옷 내역을 아까 132벌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옷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벨벳 트리밍 코트 258만 원, 울 날개 재킷 178만 원, 카브라 슬랙스 88만 원, 체크 코트 278만 원, 체크 스커트 128만 원, 체크 브라우스 88만 원, 헤링본 재킷 168만 원, 벨트 재킷 158만 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유명한 이번에 그것도 이제 무혐의를 받았는데 샤넬 우리 한글로 디자인한 샤넬 그 윗도리가 네. 빠져가 있어요. 저 사진에. 예. 예, 맞습니다. 뭐 기억이 뭐 맞습니다. 한글로 쭉 예, 해놓은. 예. 근데 그걸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야 그거 우리가 돌려줬고 네. 공항에 전시를 하고 있다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시는커녕 전년 그 디자인이 약간 다르다. 최은문 기자가 이제 돌려줬다는- 그걸 밝혀냈죠. 예. 네. 돌려줬다는 옷과 예.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에 갔을 때 실제 입었던 옷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옷이에요. 예, 글자가 다르다는 네, 거예요. 네. 한글은 한글로 내가 입고 색깔도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가 되게. 예. 네. 그래서 이제 파리 갔을 때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몸에 걸쳤던 그 옷, 그 옷은 도대체 어디 어디 있느냐? 갔냐? 근데 이제 이거죠. 이번에 그것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샤넬에서 그거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샤넬 본사에서.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샤넬 본사에서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얘기만 했지 정확히 언제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그 회사가 네 돌려받았는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로 지금 이렇게 신뢰관계가 아니야 당신이랑 나는 그러니까 당신은 물증을 보여줘 라고 경찰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알기로는 그 후속 요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옷을 만약에 무료로 제공을 받았다면 네.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무료로 네. 제공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 샤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그것도 다 밝혀야 되잖아요. 네. 네.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옷값뿐 아닙니다. 장신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이 뭐 억대가 넘어가는 브로치 아니요, 그건 억대 아니고요. 억대가 넘어가는 브로치를 본뜬 디자인으로 어떤 장인이 디자인을 한 거랍니다. 그거는 청와대에서 한 비밀이고 아니요, 그게 제가 검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 까르띠에 무슨 표범이라고 맞아요. 펜더라인이라고 그거예요.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우리나라 보석의 최고 전문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분 설명이 이거는 펜더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더를 가짜다. 모방해서 만든 이미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문가는 이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실제로 만든 사람은 자기는 모방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표범을 갖고 디자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깔띠에를 본뜬 것이 아니라 자기는 본뜬 게 아니라 나는 내 디자인이다. 청와대 납품을 했는가요? 네, 그거를 청와대에서 샀다고 얘기를 했었죠. 저 그 브로치하고 네. 거의 비슷한 모양의 병따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아니, 관본권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지금 장신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가방도- 요것도 1,200만 원 관본권으로 지금 예.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신구도. 그리고요. 이게 가방도 몇 차례나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 가방은 가령 뭐 MB 그때도 그 문제가 됐고 박 대통령은 가방은 문제가 안 됐거든요. 한 번 또 무슨 가방 메고 있다 흐름한 국산 가방
박 그 대통령- 거래받아 표현해서 뭐 안 돼. 그때 신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그 사건 때 알려진 걸로 보면 예, 최순실이 옷값을 받아다가 오히려 굉장히 저렴한 옷을 예, 그래서 해드렸었잖아요. 뭐 흐름하다는 네. 게 아니라 이 검소한 뭐 그쵸. 어떤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가방도 그렇고 옷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옷은 거꾸로 군복 같은 옷을 자주 입는다 이래서 이게 언론으로부터 일종의 뭐 저런 비슷한 표현을 받았죠. 제가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최순실이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옷값을 50만 원인가 벌당 60만 원을 받아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옷의 실제 제작비가 10만 원 이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국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는 옷을 최순실이 지 돈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지금 60만 원을 받아다가 지금 이거를 10만 원짜리를 지금 해드린 건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순실이 삥땅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당시에 그 전문 느꼈던 용어로 분노의, 삥땅을 쳤다는 분노의 핵심은 삥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 지금 김정숙 여사 건으로 지금 들어와 보면 저 경찰이 지금 김 여사가 관봉권을 이용해서 구매한 의상이 300벌이 넘는다 이런 정황도 파악을 지금 해놨대요. 아니, 이래놓고 글쎄- 지금 무혐의한 아니 거예요. 글쎄 네티즌들이요. 그때 찾아낸 총 사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300불이 넘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300벌 넘는 옷, 그다음에 관봉권을 이 출처가 어디냐? 요거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경찰은 지금 관봉권 출처가 어딘지 찾아보려고 대통령 기록물을 뒤져봤더니 거기에 영수증이 없네요. 기록이 없네요라고 하면서 지금 무혐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난 집은 왼쪽에 있는데 네. 뒷집에 가서 계속 뒤져놓고 그렇죠. 화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맞아요. 딱 그러는 거야. 너무나 적합한 예. 표현이세요. 아니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화가 난 건 딴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꼭 징치하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얼마나 지금 가혹합니까? 오늘 아침 신문도 보세요. 드디어 그 가방 샤넬 가방입니까? 그 2개 받은 것은 자백을 했다. 네. 그 신문 사설에도 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신문 사설에 이제 드디어 가방을 자백을 했느냐 하는 식의 그 사실까지 나왔어요. 네. 참 정말 뒤질 건 다 뒤진단 말이에요. 파헤치는 다 파헤치거든요. 네. 그런데 왜 문재인 김정숙 여사에게는 저 옷까지도 옷 몇백 벌 샀다는 그 문제조차도 네. 수사기관에 수많은 사법 경찰관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못 찾아내느냐. 그렇죠. 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검찰의 움직임 뒤에는 용산의 뜻이 많이 있다면 드디어 이재명 정권이 자기 앞 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선긋기를 하기 시작했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보면 이게 민주당 안에 강경파들이 네. 예. 오히려 친문 쪽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친문 쪽 라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명청 전쟁이라는 그 말씀 다 들어보시겠지만 지금 용산에 있는 이재명 네. 그룹하고 이쪽에 당에 있는 정치인을 비롯한 저희 강경파 네. 차기를 두고 경쟁을 한다는 예컨대 추미애도 있고 뭐 전현희도 있고 온갖 사람들 그 많아요. 네. 이 사람들 김민석까지도 있겠죠. 김민석은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벌이는 권력 다툼 그걸 언론에서는 이제 명청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이 명청 전쟁에서 앞으로 누가 더 이니시티브를 쥐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지금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수사를 하는 걸 두고 아, 예. 다시 사람들이 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맞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고 김정숙 여사 옷값도 수사를 다시 하라 지시가 내린 걸로 봐서 이게 갑자기 뉴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물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두 가지를 보니까 아 드디어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비위에 대해서 이제 메스를 꺼내고 있는 순간인가
이런 생각이 얼핏 서해수 들어요. 공무원 사건은 그래도 형사합의 25부 지구형 부장판사 쪽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요. 네. 아직까지도 그 비밀의 베일에 쌓여 있는 여러 사건들이 네. 많아요. 네. 이 하나하나씩 다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네. 가령 부동산 통계가 어떻게 조작이 됐고 감사원에서 지금 고발까지 했잖아요. 네. 어떻게 조작이 됐고 뭐 다른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주성이라고 하는 그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네. 잘못된 보고 잘못된 지시가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거짓말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진 거잖아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재인이 시민과의 대화도 했잖아요. 그까지도 시민들이 그 소주성에 관해서 질문을 그때도 하기도 했어요. 과연 그렇게 간다고 보느냐 이러니까 문재인은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걱정하는 것은 집값 걱정한다. 그 얘기는 여전히 합니다. 자기가 노무현 정권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얼마나 배짱이 좋은가 하면 김수현 사회수석 노무현 정권 때 25개 부동산 정책을 내서 다 말아먹었던 그 사람을 여전히 사회수석으로 쓰고 나중에 경제수석 심지어 정책실장으로까지 씁니다. 그럴 정도로 이 김수현을 굉장히 아낀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을 한 거예요. 예, 그 평택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아파트 지어놓고 작은 아파트 13평, 14평짜리 지어놓고 구두씨는 그 아파트 들어가서 이게 그때 이 국토부 장관부터 다 데리고 들어가서 마치 이 정도 같은 애를 여기서 한둘 키워도 된다는 식의 그때 또 국민들 염장을 한번 질렀죠. 예,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해서 염장을 찌르죠. 진짜 표현 정확합니다. 염장을 찌른 거예요. 그 조선일보에 이제 이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이제 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이제 금액을 추산한 게 있었는데 요 그래픽 한번 보여드리죠. 아까 이제 김광일 선배가 세세히 읽어드렸지만 김정숙 여사 관본권 결제 자료를 경찰이 이제 확보한 내용을 보면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결제를 하면서 총 금액은 3,90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 1,200만이 관본권이었다. 벨벳 트리밍 코트 선배 아까 말씀하신 또 어떻게 생긴 날개 옷이에요? 재킷. 네. 저는 이름만 그냥 소개를 해드렸을 뿐 카브라 슬랙스. 저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네.